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아시아투데이의 단독 기사가 SNS를 달구고 있는데요. 김채연 기자가 잘 분석했네요. 제목이요, 윤석열 대통령 측 2차 구속 취소 의견서 제출, 홍장원 메모 허위 시나리오입니다. 홍장원 메모가 허위라는 거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2차 구속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민 내란죄를 철회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구속 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의 발화점으로 진위 논란이 불거진 홍장원 메모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허위 시나리오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6쪽 분량의 2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내란죄 성립을 가장 큰 소추 사유로 주장해온 만큼 이를 사유에서 철회한 현재는 윤 대통령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고위 장성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관계인들의 진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은 검찰에 제출한 메모의 필체와 내용 등이 문제가 되자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1, 2차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실의 감금조사 부분 메모는 여인영의 진술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고 더구나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음에도 홍장원이 상상력을 발휘해 마치 대통령이 정적을 검거해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하려고 한 것처럼 허위의 시나리오까지 만든 것이라고 의견서를 적시했다. 이어 홍장원은 여인용으로부터 위치 확인을 부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메모를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내용인 것처럼 둔갑시킨 행위는 극도로 교활하고 악의적이라며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주체, 경위, 그 내용 등에 대해 전혀 신빙할 수 없고 오로지 내란몰이를 위해 홍장원이 각색하고 박선원이 상영한 한 편의 가짜뉴스 다큐멘터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대통령이 오랜 기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갑작스레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은 휴대폰 교체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계엄은 대부분 비화폰으로 이루어졌으며 비화폰이 아닌 연락에 대해선 대부분 통화 기록에 대한 사실 조회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들의 휴대전화가 압수 또는 이미 제출돼 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탈퇴하는 것도 일반인 입장에서도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관저 등 시설은 국가보안시설, 국가기밀시설로서 출입이 제한되는 곳인 바 이곳 시설에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각 시설의 책임자는 매뉴얼에 따라 출입을 제한한 것이지 이를 두고 비정상적으로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것처럼 평가할 것은 아니다며 과거 17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단 한 번도 허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진 관계로 이미 확보된 물적, 인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장차 이들의 진술에 개입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은 공판 준비 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자, 이런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의 단독 기사인데요. 11일까지 구속 취소를 법원이 결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구속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하고 그 다음에 뭐 수사, 재판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홍장원 메모가 허위라는 거, 공작이라는 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죠.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첫째, 홍장원 메모가 자기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본인이 쓴 거에 위에다가 뭘 어떻게 보좌관이 쓴 거를 해서 뭐 그것도 또 사본이에요. 자, 이게 왜 사본을 냈을까요? 진보는 실체 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본으로. 사본을 이런 중요한 거를 원본을 없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을 내면서 실체 감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왼손잡이라고 자기가 그랬는데 필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추상화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게 자세히 안 나왔는데 먼저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리고 홍장원 메모하고 다른 게 홍장원 주장과도 다르고 이 사람 말이 자꾸 바뀐 거. 그 다음에 방첩사에는 그 구금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구금을 무슨 뭐 체포해가지고 방첩사에 구금한다 이렇게 한 거.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지가 혼자 상상한 거죠. 그러면 왜 이거를 했겠느냐? 여기 이제 박선원이 등장하고 박선원, 그다음에 홍장원, 곽종근 이 사람들 다 수상하다는 얘기인데 스카이데일리에서도 잘 지적을 했는데 홍장원이 검찰에 체포조 메모장 사본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사본은 이제 증거로 나중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거죠. 필체 확인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사본을 제출하면서 이제 빠져나올 이런 거를 노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아주 선수들이거든요. 블랙요원으로도 활동했으니까 증거 인멸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수사가 되는 거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사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말을 이제 바꾸죠. 자꾸 바꾸는 거는 뭐 홍장원도 그러고 곽종근도 그러고 심지어 곽종근은 20분마다 한 번씩 3번, 4번 말을 바꿔요. 그리고 홍장원도 이제 말이 바뀌었고 근데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도 취재한 게 홍장원의 재혼한 부인과 한동훈의 부인이 각별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뭔가 교신을 통해 한동훈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홍장원 와이프가 한동훈 와이프한테 체포조 명단에 당신 남편 들어가 있대. 이러니까 딸같이 또 한동훈한테 여보 당신 체포하라고 그랬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윤석열 대통령 갈아주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떠들었겠죠.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 개업 날서부터 난리를 쳤잖아요. 한동훈이가.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무슨 탄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탄핵몰이 해가지고 12명이 배반해가지고 결국 탄핵 의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홍장원 와이프하고 한동훈 와이프와끼리 연락을 받았는데 가짜 메모를 가지고 홍장원 공작을 해서 한동훈을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공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메모장이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메모장이 있죠. 요 밑에 보면 www.ssu.gov.gov는 가버먼트라는 거고요. 이건 어느 나라나 가버먼트 씁니다. .ua예요. 요 ua가 우크라이나의 약자입니다. 근데 왜 우크라이나 메모장을 썼을까? 이게 이제 이상하죠. 요게. 이거는 이제 날짜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메모장을 쓴 거에 또 이상하고 홍장원의 메모가 12월 3일 이전에 홍장원은 이제 그래서 대통령과 12월 3일 날 개업날 통화하면서 자기가 메모를 쓰고 그걸 또 뭐 보좌관한테 말도 안 되게 뭐 불러가지고 보좌관이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12월 3일이 아니라 12월 5일이나 6일 날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홍장원이 밝힌 메모장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메모장이랍니다. 이 메모장을 가질 수 있는 국정원 관계자는 홍장원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홍장원이가 24년 작년 10월 27일에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이때 김병기 있죠? 곽종근 김병기 유튜브에 불러다 놓고 막 요원을 갖다가 의원 끌어내라고 그런 거지 막 이런 놈 있잖아요. 김병기. 이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 간사입니다. 김병기가. 정보위 간사의 아들 김모 씨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김모 씨 아들, 이 김병기의 아들 김모 씨. 근데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국정원 직원과 홍장원이 이때 브뤼셀에서 열린 이 회의에 갔다. 그러면은 국정원 측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정보 담당자들 사이에 북한군 관련한 협의가 있었대요. 이때 아마 메모장을 쓰지 않았느냐. 이제 메모장이 그때 거기서 썼든지 아니면 그 메모장을 가져와서 아니면 뭐 한국에서 썼든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메모장의 출처는 왜 하필은 우리나라의 종이가 그렇게 많은데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메모장을 썼겠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메모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홍장원하고 김병기의 아들 그 국정원 직원 김모 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의심되는 거라는 거예요. 날짜라든가 그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또 왼손으로 글씨를 썼다고
썼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자기는 왼손잡이라서 그렇다고 헌재 재판할 때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그 메모 작성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홍장원이. 그런데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제스처를 여러 번 반복해요. 아, 왼손잡이라며. 왼손으로 썼다며. 근데 왜 썼다 그러면 왼손으로 쓰는 제스처를 해야 될 텐데 오른손으로 쓰는 제스처를 해요. 이게 왼손잡이 맞느냐 이거예요. 왜 왼손으로 굳이 썼다고 밝힌 이유는 필적 감정할 때 필적 감정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왼손잡이지만 오른손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자기 글씨 아닌 걸로 되거든요. 저도 왼손으로 글씨 쓰면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으로 글씨 쓰면 이게 글씨가 내 글씨가 아니게 되지. 그걸 노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스카이데일리에서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이게 홍장원은 자기가 쓴 것이라고 말한 글씨인데 이 글씨가 민주당 A 의원의 글씨체와 아주 비슷하다. 아주 유사하다. 이런 주장도 돌고 있대요. 그리고 보좌관이 썼다고 주장하는 그 글씨 그것도 민주당 B 의원이 쓴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야, 이 메모가 도대체 출처가 뭐냐. 오른손 왼손을 갖다가 그 위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메모지에다가 그리고 사본을 내 결정적으로 왜 진본을 안 내? 진본은 필체 감정을 하고 그 뭐랄까 획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감정을 하면요 그 글씨 쓴 그 볼펜인 볼펜 만년필로 썼다는데 만년필에 그 성분까지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복사본으로 교묘하게 이런 것도 국정원에서 오래 근무해서 선수거든. 자 이런 홍장원의 메모입니다. 이 메모 가지고 그날 일치고 대통령을 구속한 거예요. 홍장원의 메모, 곽종원의 진술, 되도 않는 불화 가지고 두 놈 때문에 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쭉쭉 나오겠죠.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그리고 그거 왼손으로 진짜 썼어? 근데 왜 오른손으로 이렇게 포즈를 취해? 이거. 그 다음에 왜 사본 냈어? 그 다음에 왜 우크라이나 메모지를 썼어? 한국에 그 종이가 그렇게 없어? 그 다음에 날짜가 그날 옆날 쓴 거 맞아? 여러 가지가 의문투성입니다. 하나하나 밝혀지겠죠. 아이고 홍장원이 벌써 말할 때 표정이 자신감이 없더라고. 이게 벌써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100억 횡령한 거 있잖아요. 홍장원. 지가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지 윤 대통령을 그냥 아웃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그냥 이거 100억 그냥 헤쳐먹은 거 이거 그냥 유야무야. 왜냐면 공을 세운 거니까.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에요. 의심. 합리적 의심 아니야?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우크라이나 메모 그 종이 왜 썼어? 왜 사본으로 제출했어? 그 필기체는 또 의원들하고 잘못됐는데 누구 거야? 참 지웠다. 007 작전하냐? 너희들 007이 그 어설프게 작전 어디? 이것들이 어디